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좀 표본이 정확하다는 이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서, 지난주 이 김건희 이 녹취 이후에 완전히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이 태극기 변절자들은 김건희의 매력으로 국민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내가 알기로는 이 대다수의 정상적인 이 정치 분석가들은 수명상은 없었지만은 이 무당 문제라 이 밀월 여행 부분에 내상을 남겼다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지금 회사마다 지금 널뛰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표본에 맞춰 나온다고 얘기되는 게 갤럽이랑 뭐 글로벌 리서치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갤럽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거죠. 갤럽 조사를 내가 안, 갤럽하고 지지율 뭐 이렇게 했지. 예. 자,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예요. 이재명 34, 윤석열 34, 안철수 17. 원래 윤석열이 그 이준석의 그 칼질로 떨어졌다가 그게 봉합이 되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준석이 빠져가지고 지지율이 빠진 게 아니라 이준석이 안에다가 그냥 계속 바가지 긁어대니까 손님들이 나간 거예요. 나갔다리 조용해지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하고 있는 거지, 원상 회복을. 근데 원래 그러면 윤석열과 이재명 지지율은 어땠었냐?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10%에서 15% 높았다가 이준석의 이 내부 총질 등으로 쫙 떨어졌다가 다시 봉합돼서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에 김건희 녹취가 터졌는데 원래는 윤석열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정권 교체 여론이 한 6대 4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윤석열 떨어질 때는 그것도 뭐 나중에 떨어졌지만은 다시 회복 중이어서 한 6대 4나 뭐 55대 45. 사실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예년에 비해서는. 근데 어쨌든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만큼 윤석열이 이재명은 올라가야 되는데 김건희 녹취 때문에 막힌 거잖아요, 이가 지금. 딱 막혀버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철수는 지난주하고 똑같이 17%. 그대로 여기서 유지하고 있고. 안철수는 보수 쪽으로 조금만 더 캠페인 들어왔었으면 20% 넘길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멈춰버렸어요, 안철수는. 그 이재명은 지금 이 친문 세력 내부에서의 계속 이 역시 이 긁어대기에 걸려서 이재명이 지금 치고 올라갈 길은 지금 없습니다.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가 친문 세력 내부에서 지금 이 명빠들과 문빠들과의 내부 전쟁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고착이죠. 윤석열은 이제 떨어질 것만 남았죠. 떨어질 것만 이제 올라갈 여지가 없습니다. 떨어질 것만 남아있죠 이제. 이재용도 마찬가지고. 이재용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는 여기서 지금 이제 뭐 김동길 씨 영입하고 뭐 등등 해서 뭐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 2월 한 초중반까지 20%는 돌파하지 않겠냐. 20%는 어쩔 돌파하면서 이제 윤석열이가 좀 떨어지면은 좀 붙는 뭐 그래서 원래 예상하고 큰 차이가 없는 현재 김건희 녹취록 갖고 김건희가 뭐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거 완전 미친 소리라는 게 지금 딱 드러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윤석열에게는 이제 거대한 산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큰 산인데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얹어버렸습니다. 너무 들떠가지고 본인이 이때는 2019년 초반 서울중앙지검장 때 보수인사 200명을 감옥에 가두면서 신바람 나가지고 한마디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이때 인터뷰 내용이
지금 보면 제정신이 아닌 인터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 검사로서 할 수 없는 발언들이 막 나온 거예요. 이 김의성 씨가 이거 먼저 몰랐겠네요. 이 탤런트 김의성. 근데 이분 이 연기자가 이 중견 연기자고 나름 연기력을 인정받는 사람 아닌가요? 제가 이분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서 봤는데 또 약간 이제 좀 캐릭터화된 이완용을 연기했죠. 연기 잘하시던데 그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 분은 연기로 끝까지 승부를 하지 왜 주진우 따라다니면서 이런 천박한 정치꾼처럼 노력하고 다닙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이걸로 이분 이거 연기 인생 이걸로 끝나는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응? 왜? 탄핵이 엎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거짓날조 탄핵 영화를 이제 와가지고 자기 이름 걸고 했다가 한두 달 안에 탄핵 엎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당신이? 본인이 뭐 무슨 뭐 조사해가지고 진실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연기자는 연기에 충실해야지. 조덕재 배우처럼 연기를 못하게 자리를 뺏어버리니까 그럼 나는 할 말하겠다 뭐 이건 모르겠지만은 친문 세력들이 영화 잘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문한테 영화 받아가지고 연기나 할 것이지 이런 데 따라다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 촛불 거진 난동을 파괴하고 이 때려 부수는 선봉대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김의성 이분한테 내가 책임 물어야죠 이제. 요 영화 안에 태블릿 PC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손석희랑. 만약에 김의성하고 손석희가 히덕거리면서 거짓말 한다 그러면 내가 버섯장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연기 인생 망쳤어요 당신 지금. 뭐 때문에 뭐가 불만이야, 뭐가 불만. 나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은. 근데 김의성 씨가 이제 뭐 나머지는 다 흘려듣고 이 윤석열 대선 얘기가 있는데 음. 부산영화제 출품됐다. 2020년도. 그러니까 부산영화제가 2020년도 아마 가을에 됐을 텐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개봉 작품이 차이가 있지 않겠냐? 감독이 좀 더 새롭게 편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겠지. 조금이라도 더 편집을 하려고 애쓰는 편이니까 당연히 그때하고 다를 텐데 한 가지 대선 시점이다 보니까 윤석열 얘기를 꺼내요. 윤석열 현재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윤석열 나오는 부분이 네 꼭지가 나온대요. 네 꼭지가. 원래는 뭐 두 꼭지였는데 네 꼭지로 늘렸던 것 같아. 윤석열이 이슈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집을 좀 바꿨겠죠. 윤석열 현재는 후보 그때 저희가 촬영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 특검의 검사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되실 줄은 꿈에도 못 꿨죠. 그렇게 꽤 비중을 갖고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 이재명은 인터뷰도 안 했다. 근데 그건 아마 이 친구들도 이 주진우나 뭐 김의성조차도 이재명이가 이 탄핵에 이렇게 깊이 개입한 줄은 몰랐겠죠. 왜냐하면 저도 그냥 이재명이 원래 날뛰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그때 촛불 들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생각했었는데 대장동에서 지금 박영수한테 돈 주는 거 보면은 나중에 그거 밝혀지겠지만 그게 탄핵 자금 아니었냐, 대장금 자금이. 왜 그 돈이 박영수 특검한테 들어가고 그 시기에 왜 이것도 지금 다 뒤져야 되는데 왜 박영수가 50억을 챙길 시기에 갑자기 저 김건희 통장에 막 몇십억이 들어와 있고 이경재 저 최서원 쪽 변호사는 또 왜 글로 들어와서 또 돈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잘 몰랐나 보지 이재명이가 이렇게 개입했는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가 여기에 출연하게 되는 거를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윤석열을 인터뷰했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이를 또 인터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이가 연설하는 거랑 박수 치는 장면을 찾아가지고 편집을 했다. 대충 맞추려고 그 얘기를 한 거고, 윤석열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의 윤석열 후보와는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란다는 표현을 한다면은, 윤석열이가 이렇게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설마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태극기 팔아서 돈 해먹는 놈들이야. 원래 그런 놈들이지만, 일반 국민들, 그냥 자기의 애국심 때문에 태극기 들었다가 박 대통령 탄핵 무효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만세를 부른다는 거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탄핵의 조작 주범인 줄을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않냐? 왜? 태극기 파레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지금 김희성 씨도 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저기 나가서 탄핵 선동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원래부터 그런 놈인 줄 알았고,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놈은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부터 저거는 완전 좌익의 공작원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게 없는데, 지금 이 태극기 파리들에게 속아서 윤석열이 그냥 검사의 직분만 다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놀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희성 얘기는. 인터뷰 당시에는 김희성 본인도 윤석열의 대단한 팬이었고, 인터뷰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했거든. 근데 김희성이 이 연기 잘한 자가, 그거 봤어요. 그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들. 윤석열이가 얼마나 조작을 날조했는지를. 그런 것도 안 보고 막 영화를 찍으면 됩니까? 이게 평생 마지막 영화 될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인터뷰 내용은 당시 삼성에서 말을 대줬다. 그런 사건들에서 당연히 뇌물 혐의가 합리적으로 씌워진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아 먹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촛불 집회도 나갔다, 윤석열이는. 검사의 직분이었다고 떠드는 태극기 파리 변절자를, 이거 잘 기억해요. 검사가 촛불 집회 나가서 촛불 들고 있는 게 그 직분입니까? 윤석열이는 탄핵이 벌어지기 전에 아주 일찌감치 신문 좌경 타협 세력과 함께 움직였던 놈이에요. 이제 거짓말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주말에 미국 영상 나간다. 윤석열 디렉터스 컷. 이거는 지금 뭐냐? 이 영화에 4차례 윤석열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윤석열이 떠든 것들을 따로 다 편집해가지고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건 일명 그런 이름이고, 저희가 다스베이다 유튜브에서 처음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많이 화제가 되고 윤석열에 주목을 해서 저희가 영화에 안 나오는 윤석열의 이 영상들을 더 편집해서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틀어드리겠습니다. 영화에 안 나오는 것들, 야, 이거 김건희하고 똑같이 걸려들었어요, 윤석열이는. 이것도 가처분 소송해야 되지 않나? 이거 뭐 어떻게? 자, 그래서 김희성이만은 더 들을 필요가 없고, 이 지금 윤석열만큼 겁을 먹고 있는 중앙일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 정보를 지금 얻어낸 것 같아요. 얻어냈어요. 언론사회를 했구나. 20일 날. 오늘인가? 21일? 어젠가? 내가 이걸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백신 패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못 갔는데. 내가 갔어야 되는데, 이거. 이게. 근데 언론사회를 했는데, 왜 윤석열 발언이 보도가 안 나와? 지금 중앙일보만 나왔어요, 중앙일보만. 자, 박 대통령에서 한 말, 뭐냐? 요거까지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좋은 부분을 닮아서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과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박정희 대통령의 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잘못을
그대로 저질러서 탄핵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인터뷰할 때 윤석열의 신분이 특검 검사로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발언하는데, 검사잖아, 검사. 현직 검사가 자기가 조작날조한 수사에 대해서 발언하는데, 해당 정치인에 대해서 뇌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박정희 대통령을 끌어들이죠? 왜 박정희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의 과오를 한마디로 극복을 못해서 탄핵당했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현직 검사로서, 더군다나 본인이 조작날조 수사로 잡아놓은 사람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때 감옥에 가 있는 때 아닙니까? 이 윤석열에 의해서 누명을 덮어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럼 이자가 함부로 이 영상에 나와서 잘 잡아놓다 떠드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결례인데, 아예 정치적 평가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박정희, 박근혜 똑같은 과오로 끝장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윤석열의 정신 상태는 뭐냐? 첫 번째로 박근혜는 이미 정치적으로 게임 아웃. 내가 뭐라고 짓밟아도 어차피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아웃된 자라고 이미 판단한 거고, 두 번째는 이미 이때 이런 말 하고 있을 때부터 머릿속에는 저 무당한테 주술이 걸렸던지 난 대권의 꿈을 꾸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직 검사가 수사 이외에 대해서 정치적인 역사적인 판단, 정치적 판단 넘어섰죠. 박정희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거는 역사적 판단을 해버렸다는 건데, 지가 뭔데? 역사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니고 지가 뭔데 자기가 잡아놓은 죄인, 자기 입장에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넌 윤석열이는 원래 검사는 사람 잡아놓으니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전혀 미안한 생각이 없이 자기가 조작해서 잡아놓은 죄인의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이 아버지의 과를 얘기하고, 이 아버지의 과를 극복을 못했다. 이거 듣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칼 들어 뽑아야 될 상황이에요. 원래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한 이유가, 노태우 YS 정권 때부터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물어뜯는 세력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내 아버지 끝장나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무너지겠다, 이것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곧 박정희 대통령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 나왔지만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서적으로는. 아마 탄핵당했을 때 박 대통령이 제일 서글펐던 게 그거였을걸요. 야, 이 일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알면은 자기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거.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지 않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문제로. 얼마나 불효막심한 겁니까? 딸이 아버지 지키려고 대통령 하다가 윤석열 같은 그 시정 잡배한테 누명 써가지고 정권 날려먹고 감옥 들어와 있을 때, 이거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알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다가. 그건 안 봐도 뻔하죠. 그건 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일 텐데, 그거를 그냥 대놓고 이 박정희 대통령을 거론해 버렸다는 거는, 너 엿먹으라는 얘기 말고는 딴 것도 없어요. 이건 엿먹으란 말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 잡아놓고 내가 너 끝장냈고 내가 박정희까지 끝장냈으니까 내가 대통령 하겠다,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이거. 근데 박정희까지 날리는 거 보면은 요 중앙지검장 시절 때는 이 작자가 문재인이가 워낙 귀여워하니까 자기가 이쪽의 대권주자라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보수라고 나온다고 그랬으면 절대 박정희까지 끌어들이지 않았겠지. 좌익의 문재인 후계자가 되려고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자기는 역사를 바로 세웠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겁니다. 난 이 미공개 영상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자화자찬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 지금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자기가 이제 중앙지검장 하면서 이제 후계자가 돼야지, 문재인의 세자가 돼야지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조국이라는 놈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지 위에 있어. 이거 안 되겠다. 딱 정보 보고 보니까 이놈이 와이프가 엄청나게 이 헛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문재인에게 이놈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문재인이가 오케이 이래가지고 친 거 아니야 문재인이를. 조국이를.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 김건희는 아니 문재인 위해서 조국을 쳤는데 왜 문재인은 우리 안 막아주냐. 그러니까 이 눈치 런치 보다가 무당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차라리 저 보수 개돼지들 저거 병신들이니까 우리 글로 가서 해먹자. 글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딱딱 떨어지잖아 앞뒤가 지금. 자, 정유라를 위한 말과 자금이 같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돈을 준 기업과 받은 대통령 측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사실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 중앙일보에서는 아까 그 김의성도 이 문제가 나와 있다 그러는데 여기를 요 말을 10초 만에 끝냈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 정도만 해도 다 나온 거죠. 답이 나온 거죠. 이 김의성하고 주진우가 윤석열이를 엿먹으려고 작정했는지 이 박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공략할 때 가장 약한 고리가 이거거든요. 이거 말 세 마리가 제일 약한 고리인데 K재단 미르재단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이게 안종범이가 다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밑에 사람 핑계 대야 되는 수가 있어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말 세 마리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내세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만 해도 정유라를 위한 말과 자금이 갔는데 돈을 준 기업과 받은 대통령. 정유라가 말을 세 마리를 탔는데 왜 대통령이 받은 걸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는 다음 얘기고 왜 정유라가 말을 탔는데 박 대통령이 받았다고 주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검찰이.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되는 게 이 문제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커바나 컨텐츠인가 그 회사, 그 삼류회사에 가서 대기업 협찬을 뭐 20몇 개를 받았다. 그거 윤석열 네가 받은 거 아니냐? 네가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니까 네 백 때문에 받은 거 아니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건 얘기가 되는데 충분히 얘기가 되죠. 김건희 그 따위 보고 왜 주겠어요? 대기업이 광고를, 협찬을. 윤석열에게 검찰총장님 잘 봐주세요 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이게 대가성 뇌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정유라가 말을과 자금을 준 게 왜 박 대통령이 받았냐는 거예요. 최소한 윤석열이하고 김건희는 부부 사이니까 자, 대기업이 김건희에게 광고를 주면서 윤석열에게 물어봐서 그 총장님 제 부인에게 우리가 광고를 드릴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부부 사이니까. 대법원 판례가 부부는 경제공동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치자금 위반에 대해서 부인이 받은 것도 처벌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정유라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정유라고 박근혜 대통령이랑. 최서원하고 박 대통령이랑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이는 잔머리 써가지고 경제공동체라고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경제공동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뭐 박 대통령의 삼성동 집을 최서원이 사줬다라고 질렀다가 그거 증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접어버렸잖아요. 박 대통령의 통장과 최서원의 통장이 한 통장으로서 나눠 썼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지른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하려면은 경제 공동체라 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야. 즉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받아먹은 돈을 가지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직무 관련성은 또 뭐야? 최서원의 딸이 말 탄 거하고 박 대통령이 삼성하고 관계해서 직무 관련성이 뭐가 있어? 당시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니까 승마협회 회장사가 국가대표한테 말 타게 해준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뭐가 있어요? 이것과 윤석열이가 조작 날조한 게 한마디로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 3대 세습 도와주세요. 정유라 말 3마리 타게 했으니까 3대 세습 도와주세요. 이걸 했다는 거 아니야. 삼각거래를. 뇌피셜이 아닌 증거로 얘기해야지. 증거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첫째 증거가 일단 박 대통령이 지금 최서원의 딸이 말 3마리를 삼성한테 받아 탔다는 거 사실을 알지 못해. 일단 윤석열이 너는 그거부터 입증을 했어야지. 직무 관련성은 다음 얘기고 최서원이 삼성한테 말 3마리 받아 탔다라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부터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돼요. 그게. 최서원은 시종일관 알리바이를 내고 있죠. 아니 우리 딸이 미혼모가 돼가지고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독일로 도망 나왔는데 독일로 도망 나온 사람이 박 대통령한테 우리 딸 삼성한테 말 받았어요. 전화했겠냐 저희가. 자기는 독일에서 그냥 자기 딸 승마 선수로 키우고 딸하고 평생 그 말 사업하다가 죽으려고 그랬다. 여기 대해서 윤석열 너희 쪽이 반박한 게 뭐가 있어? 최소한데서 반박한 게 뭐가 있어? 자, 윤석열이라는 지금 보수파리들의 대통령 후보란 쓰레기가 이거 지금 한 몇백만 명, 500만 명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대놓고 정유라 말 3마리가 박 대통령이 받아먹은 거라고 떠들었잖아요. 박 대통령 이거 반박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 영화 보고 아, 윤석열 위대하십니다. 이런 놈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반박 안 하면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지금 아버지 문제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물어야 돼요. 야, 임마. 박정희 대통령의 과가 뭔데? 박정희 대통령의 과가 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이거는 따져 물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되고 말은 이거 완전 박살 내야 되고 이렇게까지 치고 나왔는데 박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보수 쓰레기들은 어떻게 말을 하네 이렇게 놨는데 지금 자 그래놓고 지금 또 박정희 생각 또 찾아가가지고 우공당 떨거지한테 뭐 봉변을 당했는데 여기서 뭘 얘기했어 여기서 지금 이 이른바 이 변절자들과 윤석열이는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프레임에 들어와 버렸어요.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후계자가 되려고 잘 보이려고 까불다가 이제 이 박정희 프레임에 걸려 들어와 버렸는데 이제 그 조갑제 보수파리들 어떡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유는 박정희의 과오를 극복 못했기 때문에 쳤다. 조갑제 고영주 등등 그 주변에 있는 그렇게 박정희 박근혜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얘기했던 그자들 뭐라고 답할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윤석열이 치겠다 그랬을 때 당신들이 뭐라고 말릴 거냐고. 지금 보수파리들은 이념은 뭐 일찌감치 갖다 버렸고 요즘에는 저 김건희에 빠져먹어가지고 또 종교까지 갖다 버렸는데
거의 최소 한 30년 이상 팔아먹었던 박정희에 대해서도 이제 요 박정희를 내버리든지 어떻게 하는지 좀 결단을 내릴 상황이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윤석열이가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줬기 때문에 말 세 마리는 그대로 치면 되고, 저 위에 거 박정희 대통령 문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더 큰 판을 짜가지고 한 먹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김무성이가 일단 일요일 날 윤석열이 디렉터스 컷을 공개한다니까 거기서 또 나머지 것들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